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그 학원업에 몸 담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진짜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학원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그런 직장인하고 이게 낮과 밤이 뒤바뀐, 그리고 주일과 주말이 뒤바뀐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때는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무리를 하는, 왜냐하면 그것도 한탕이니까 이제 방학 때 돈벌이가 이제 짭짤하니까 이제 방학 때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는 막 무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 안 하면, 학원 일 하면서 이것 안 하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마탱이가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거는, 만약에 어떻게 삶을 사냐면, 밤늦게 퇴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퇴근하고 그냥 자면은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지만 요즘엔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뭐 영화라도 땡기고, 인터넷 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영화라도 땡기고 뭐라도 하고 좀, 밤 시간을 좀 자신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잠을 자요, 늦게. 그러니까 새벽 한 두세 시 막 이렇게 잠을 자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때 잠을 자면 아침에 당연히 늦게 일어나겠지. 한 9시, 10시 막 그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좀 큰 학원 같은 경우 또 일찍 가가지고 뭐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막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한 11시 정도까지 막 가야 돼, 막. 아침에 그렇게 늦게까지도 못 자겠다. 한 10시, 11시 정도면 또 가줘야 돼, 또 학원에. 뭐 회의하고 뭐 하고 또 야단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거기 회의 가고, 또 회의 끝나면 점심밥 먹고,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이렇게 가잖아. 그렇게만 살면 정말 페인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진짜 몸이 정말 이상해지고 페인이 돼. 페인처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술, 담배까지 하잖아. 그러면 진짜 페인되는 거야. 이거는 뭐 거의 10년 안에 망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게 강사가 서비스 직종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학생도 그렇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 무슨 이렇게 감정의 쓰레기를 나한테 버리는 뭐 요런 것까지도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이제 받아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 학생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여. 그리고 학원에서는 또 애들 재등록률, 출석률 이런 거로 또 강사를 평가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냥 먹는 거로나 풀고 뭐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진짜 10년 안에 무너진다, 진짜. 10년 안에 페인된다니까. 진짜 막 건강도 무너지고 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뭐 다른 직종도 그렇겠지만 이게 학원 강사, 이 강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운동하고 먹는 걸 잘 먹는 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잖아. 그러면 먹는 걸 잘 먹는 것보다 먹지 말아야 하는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아무리 먹는 걸 잘 먹어도 먹지 말아야 할 걸 계속 먹잖아. 그러면 이게 상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쁘게 되어져 가고 있어, 몸이. 그리고 뭔가 이런 것을 다시 메이크업 하려고 막 영양제 뭐 이런 거 먹잖아. 그러면 더욱더 몸이 안 좋아져 가고 막 간이 안 좋아져 가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반드시 운동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건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체육을 별로 안 좋아했어. 달리기를 별로 못했거든. 달리기뿐만 아니라 뭐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진짜 못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리고 허약하고 뭐 마르고,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서 뭐 학교에 엄마가 이제 가끔씩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성민은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허약해가지고 바람 불면은 쓰러질 것 같지. 그렇게 몸이 허약해서 큰일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건강을 좀 더 챙기시라고, 챙기게 하라고, 학생 건강을 좀 더 챙기시라고 어머님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막 그런 말을 듣고 어렸을 때도 막 빙혈을 달고 살아가지고 막 빙혈 약을 먹고 뭐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운동, 뭐 체육 이런 쪽으로는 내가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에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때도 별로 체력적으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내가 한 20서너 그 정도에 엄마 마사지 하는데 따라가서 나도 마사지를 받고 이랬거든. 뭐 피부 마사지지. 근데 보통 피부 마사지를 해주면 물론 20대 초반에 뭐 피부 마사지 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근데 아무튼 받았단 말이야. 엄마 따라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받고 그러면 피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몸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랬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걸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몸이 엄마보다 더 근육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20대 초반에 이 아가씨의 이 살이 아니라는 거야. 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몸에 이렇게 근육이 없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체력이 너무 후달리는 거야. 너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헬스를 끊었어. 헬스를 끊고 이제 다니는데 와, 한 2주 정도까지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헬스를 다니는데 2주 정도까지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끊지 않고 이제 계속 다녔다? 와, 근데 이게 젊을수록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헬스를 시작한 지가 한 25? 그 정도서부터 이제 헬스를 시작을 했거든? 근데 헬스를 시작하고 2주가 딱 지나니까 이게 활력 같은 게 솟는 게 느껴지고 벌써 이 다리가, 허벅지서부터 이 다리가 단단해지는 걸 느껴. 그 전에는 물렁물렁했거든? 근데 이게 단단해지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젊었을 때니까 더 몸이 금방금방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되고 더 이제 향상이 이제 됐겠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헬스를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헬스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 비스름하게 됐는데 나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더 땡기더라고. 나한테는. 유산소보다는 근육 운동. 그쪽이 훨씬 더 땡기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근육 운동을 막 했어. 근데 근육 운동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고 여자들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근육 운동 쪽이 더 땡겨가지고 남자들 근육 운동 하는데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막 근육 운동을 하고 막 이랬고 이 정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를 겨우 했어. 하나를. 그렇게 운동을 못 했는데 이 윗몸 일으키를 하는데 그냥 평지에서는 너무 식은 죽 먹기라서 이게 뭐 그냥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경사가 진 거 있잖아. 경사가 진 것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얕은 경사가 진 걸 하다가 이렇게 경사가 진 걸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근육, 그러니까는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막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있는 학원 근처에 또 좋은 헬스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 헬스장이 지금도 있다. 강남역에 그 미진 헬스장이라고 아무튼 강남역 사거리 그 지하철 거기하고 이어져 있는 뭐 이런 데거든. 그래서 아무튼 거기를 중독적으로 이렇게 다녔고 벌써 한 1년이 딱 넘어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또 이렇게 헬스를 어떤 이유로 이제 쉬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요가. 예, 요가를 30대 초반 정도에 이제 요가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요가를 들어갔는데 내가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그 요가가 어떤 요가냐면 정말 미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정통으로 배워온 거기서 막 수년간 이렇게 진짜 정통 요가를 배워온 수련한 그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인이었어. 근데 그 여자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부부인데 그 여자분은 미국 사람이었어. 근데 이 둘이 요가에 심취해가지고, 한국 남자와 미국 여자가 결혼을 한 부부인데 그 분들이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몇 년씩 정통 그 요가를 수련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요가원을 차렸는데 그 요가원이 별로 크지도 않고 이랬는데 너무 독특했던 건 영어로 요가를 가르쳐. 이분이 요가의 모든 그 용어를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로 요가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길래 그냥 걸어가서 요가 학원이라니까 그냥 등록을 했는데 그런 요가원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유명해가지고 이 영어를 말하는 외국 사람들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어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영어 선생을 또 요가 다니면서 만나고 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요가를 몇 년 하니까 이게 엄청 잘하게 돼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받치지 않고 그냥 딱 거꾸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하고 아무튼 이게 수련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그냥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에어로빅 선생인데 뭐 요가를 뭐 단시간에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요가나 뭐 이런 걸 뭐 단시간에 배워가지고 요가 수업도 하면서 뭐 그냥 에어로빅 수업도 하면서 뭐 이런 류의 그냥 그 날로 먹는 그런 살짝 그런 류의 요가 선생들도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거든. 그 시기가 요가가 약간 붐이 일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정통 요가, 그 요가를 인도에서 몇 년씩 수련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요가 동작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 어떤 데는 막 잘못 야매로 뭐 잘못 배우는 잘못 가르치는 뭐 이런 데는 이런 요가 동작을 하다가 막 뭐 어떻게 뼈가 어떻게 되고 이런 동작을 이제 하다가 뭐 어떻게 뭐 뼈가 어떻게 되고 또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다니는 요가원은 그런 게 없었어. 정말 잘 가르쳐 줬고, 뭐, 이렇게 부상당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요가에 막 심취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막, 이걸 정말, 뭐, 이걸 정말 지도자 과정, 이것까지 배운 다음에 미국 가서 요가원이나 차릴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때는 엄청 날씬했었지. 아무튼 그런 요가에 또 이런 바람이 불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의도하지 않게 귀한 인연이고 나와 뭔가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좋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운동은 계속적으로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시골로 이사를 가고 그 이후로 동네에 좀 뭐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 동네에 뭐가 없고, 그리고 동네에 뭐가 있었었는데, 가봤더니 이거 텃세 비스름한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텃세 비스름하게 막 나이 많은 막 그런 사람들이 헬스장을 갔는데 막 새벽에 그런 그 거의 노인들이 아침잠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막 헬스를 하면서 헬스는 한 5분, 10분 하면서 거기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막 커피를 막 따르고 커피를 타고 따르고 막 무슨 좌담회 하는 식으로 그냥 열댓 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싫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이게 시골에 동네 헬스장이라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 헬스장을 별로 오래 안 다녔어. 사실 내가 그 헬스장 다닐 때는 그 헬스장의 또 사장이 또 나름 그 동네에서는 인플루언서가 또 다닌다고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막 서비스로 몇 달을 더 넣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싫더라고. 그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나는 오전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밖에 나갈 수 없는데 오전서부터 이렇게 진상들을 떨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헬스장이라도 알아봐서 다녀야 되는데 그냥 그만뒀어. 그냥 그만두고 아침에 적당히 걷는 것도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 그런데 그 동네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냥. 그리고 끝이야. 아침에 동네를 돌려면 한 두세 바퀴 돌던가. 근데 동네 한 바퀴 씩 돌고 한 20분 정도 하면서 뭐 그냥 운동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나의 삶이 흘러갔고 그렇게 흘러갔고 이제 결혼하고 애 생기고 뭐 애 키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살았죠. 일은 하는데 운동은 안 하고 육아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엄청나게 피곤한 거야. 엄청나게 피곤한 거야. 나는 그게 이제 갱년기가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갱년기도 뭐 오기도 했겠지만 그때서부터 혈압이 올라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피곤을 느끼거든. 그래서 그때의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내가 혈압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혈압의 평균이 120에 80 이 평균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어디서부터가 위험한 혈압이라는 걸 몰랐어. 혈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20에 80이 평균 건강한 혈압 범위 안에 속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부터가 고혈압이고 저는 정말 위험하고 그걸 몰랐어. 그래서 집에 혈압계가 있어서 가끔씩 혈압을 쟀는데 막 15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120인데 150이야? 그러면 이게 고혈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야. 그런데 사람이 혈압이 높아지는 건
200이 될 때까지도 인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잠 자다가 그렇게 살다가 좀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잠자다가 그냥 하늘 날아가고 뭐 이런, 최근에도 대도서관인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별세를 하게 된 건데, 진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모른대요. 아무도 재보기 전에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혈압기가 고장이 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혈압이 높게 나오고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상태로 정말 몇 년, 4년이고 5년이고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되고, 그 혈압이 쭉쭉쭉쭉 계속 오르고 이제 200이 넘어서야 내가 그걸 캐치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혈압도 혈압이지만 이 머리가 엄청 무겁고 약간 좀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혈압으로 오는 그런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혈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심장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는 심장이 지기 시작해서 그게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내 몸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정말 수영을 20 몇 년 만에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수영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몸이 나에게 말을 해준 거겠지?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그런 몸이 나에게 코치를 해주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마늘이 땡기더래. 자기가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마늘이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마늘을 구워서도 먹고 뭐 어떻게 해서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암을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마늘이 땡기더래. 그래가지고 마늘을 막 먹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마늘을 그렇게 먹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암을 극복을 하고 이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문득 수영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때는 막 혈압약도 먹고 있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최소한의 아이들만 가르치고 다 내보내고 이제 이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9월 1일부터 9월서부터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 있는 그 자유 수영을 끊어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수영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영을 다 마스터를 했고, 그리고 뭐 수영을 꽤 뭐 하러 다녔고, 그래서 뭐 수영은 모든 스타일을 다 할 수 있고, 수영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수영을 25년 만에 처음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야. 수영장을 가서 이제 뭐 바닷가에 가서 뭐 리조트에 가서 하는 그런 수영 말고, 정말 이걸 끊어가지고 다니는 건 정말 20년도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건데, 나는 그래서 자유 수영을 끊고 다니는데, 와, 첫날에 수영을 하는데 숨이 차서 못 하겠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나는 거기가 50m짜리인 줄 알았거든요. 중간에 쉬는 거야. 중간에 쓰는 거야. 근데 그거 알잖아요. 쭉쭉 가야지 중간에 쉬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쉬었다가 다시 가고, 그러니까 한 레인을 왕복도 아니고 한 번 가는 걸 한 번 쉬고 이렇게 갔다가 또 거기서 쉬고 또 오는 길에도 한 번 쉬고 또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숨이 차고 정말 호흡이 안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막 달리기 있잖아. 최근 10년 동안 막 달리기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달릴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막 달리기를 해본 적도 없고, 막 수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 심장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게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화수목금토를 매일매일 다녔거든.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요일만 빠지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 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잖아요. 10월에 딱 수영을 하는데, 와, 그거 한 달 했다고 숨이 안 찬 거야, 숨이. 숨이 안 차고, 뭔가 내 몸이 많이 변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고혈압 때문에 어지럽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 어지럽지도 않아. 어지럼증이 없어졌어. 그리고 숨이 차지도 않아, 수영을 했는데.
와, 그래서 진짜 이 수영이 나한테 정말 너무너무 맞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래가지고 9월, 10월 이렇게 다니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좋은 수영 11월 달에는 지금은 새벽에만 가거든요. 새벽에 갔다가 밤은 9시 수영이 있습니다. 10시에 끝나는 수영이. 밤 9시에 한 번 더 갈까? 그럼 낮밤으로 수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해지고 진짜 수영이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무겁고 이게 정말 머리가 무거우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누워만 있는, 막 이런 느낌. 정말 일 없으면 그냥 누워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도 힘들고 막 이래. 근데 요즘에는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왔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어지러워. 머리가 안 어지러우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수영이 진짜 나한테는 엄청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전에 수영을 하고 오잖아. 그러면 오후 한 서너 시까지 멀쩡해. 머리가 전혀 안 어지러워.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가서 한 4, 5시 정도 되면 살짝 머리가 어지러워.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영빨이 이제 살짝 그때 되면 떨어진 거지. 그러더니 지금 10월이잖아요. 지금은 안 어지러워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도 그 수영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빨간 날이라서 수영도 쉬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은 빨간 날은 아니잖아요. 쉬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래가지고 포항 갔다가 목요일 날 왔어. 왜? 더 있다 와도 되는데 금요일 날 수영 가려고. 그래서 심지어 금요일 날은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갔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도 수영을 배우게 시키고 우리 남편에게도 수영을 전도를 했어. 그래서 토요일에는 가족이 다 수영을 하러 가는 날, 아니면 금요일 밤 9시 얘는 가족이 전체로 수영을 하러 가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네도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해라.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수영을 해라. 뭐 이렇게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수영 전도를 했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 관절도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하려는 그런 느낌? 가끔씩 관절이 아프고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수영을 하고 나니까, 관절도 약간 치료가 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관절이 안 아픈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면서, 아, 나한테는 수영이 맞는구나. 그리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원래 수영은 젊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게 수영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수영을 하면서 약간 그 제 고혈압과 그런 머리가 어지러운 그런 증상을 극복, 극복해 나가는, 아, 요즘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수영이 너무 좋아지고, 더더욱 좋아지고, 그러니까 수영에 미쳤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수영복을 하나만 샀거든. 근데 지금은 수영복을 몇 개 더 샀어. 그리고 모자도 몇 개 더 사고, 귀마개도 사고, 수영에도 샴푸도 애프터 스윙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런 걸 이제 하고 다녀야 좀 간지가 나 보이는 것 같고,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진짜 요즘은 수영에 몰입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지난 10년간 내 몸에 대한 관리를 너무너무 안 했다. 지금서부터 해야지.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약 먹고 이런 거 좋은데, 중요한 건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거로 어떻게 음식으로 쇼부볼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이렇게 영양제를 먹잖아. 나쁜 거를 이 정도 먹었는데 나쁜 걸 좀 넣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쁜 걸 해. 그러면 이게 상쇄가 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상쇄가 되진 않고 나쁜 쪽으로 좀 더 가는 거야. 그걸 느꼈어. 그래가지고 먹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로 그럭저럭한 음식 먹어도 나쁜 걸 안 먹는 게 정말 좋다. 를 느꼈고, 먹는 걸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건 안 좋다. 운동이 정말, 운동으로 쇼부를 봐야 된다.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살 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위고비를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그거는 그거 없으면 다시 살이 찌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도 장기 복용을 하면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건강하지 못하게 살을 빼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수영을 다니고 이러니까 수영 다녀도 살은 안 빠져. 몰라. 몸에 쉐입이 좀 뭐 탄탄해지거나 괜찮아질 수는 있어. 그런데 살은 안 빠져.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살이 빠져요. 살이 빠져.
5kg를 뺐어, 5kg를. 응. 2달, 2달 동안에 5kg를 뺐어, 5kg를. 물론 나는 지금 5kg를 뺐어도 앞으로 5kg 더 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kg가 더 남았긴 한데, 아무튼 한 뭐 2~3달 정도에 5kg 뺐다는 건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영을 하고 막 이러니까 1차적으로 입맛이, 그러니까 수영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약간 어떻게 되냐면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살았을 때는 배가 고프잖아. 막 어지러워.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를 입에 쳐넣지 않으면 뭐 쓰러질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응. 그 당 떨어졌다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완전히 뭐 밥솥을 끌어안고 밥을 먹는 듯한 뭐 이런, 그런 적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이런데 지금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가 보다. 이걸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겼어.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배가 고프면 그냥 배가 고픈가 보다. 근데 그게 참아졌어. 젊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그랬던 거야. 근데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서 밥을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집어넣는 거야, 완전히.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살이 점점 찌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살도 빼고 근력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머리가 안 어지러우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내가 왜 지난 10년간 운동을 안 하고 살았을까? 진짜 운동은 중요한 거다. 진짜 운동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그동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돈을 별로 못 벌어도 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삶이, 뭐 그냥 별로 뭔가 뭐 딱히 막 부족하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게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굴러가는구나. 물론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다가 못 벌고 있는데도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삶이 영위되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막 뭐 돈을 벌다가 갑자기 못 벌게 되거나 뭐 이러면은 막 그런 공포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뭐 갖게 되면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건강이 좋아지고 1차적으로 머리가 안 어지럽고 머리가 안 무거우니까 너무너무 좋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냐 건강이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진짜 건강 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클킴 TV를 언제 보냐면 마음이 우울할 때 본대요. 그러니까 막 싱싱 잘 나가고 막 이럴 때는 클킴 TV 보는 거를 까먹는데,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이럴 때 클킴 TV를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들어서 저도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짓거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 진짜. 건강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귀하다. 뭐 요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그러니까 이 강사들에게 진짜 이 건강은 중요한데, 운동은 정말로 중요한데, 두 번째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바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이제 그랬지만, 악기 하나는, 악기 하나 정도는 그게 뭐가 됐던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자. 음. 악기 하나 정도는 취미로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하면서 사는 삶. 운동, 그리고 악기, 취미로 악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이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음, 인간다움? 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뭔가, 악기가 땡길 때가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거나 이럴 때, 예, 그게 피아노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게,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삶도 좀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요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또 달리셔야 됩니다. 예, 항상 승리하세요.